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프랑스 언론의 비판적 시선을 공격 포인트로 일축했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랑스 리그앙 전반기 마지막 경기였죠. FC 매치와의 17라운드 홈 경기에서 자신의 올 시즌 리그앙 2호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요. 이 어시스트가 답답하던 공격에 혀를 뚫었던 결정적인 활약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도 이강인 선수는 경기 도중에도 포지션을 바꿀 정도로 팀 내에서 전술적으로 가장 다양한 역할을 맡으며 루이스 에니케 감독의 신뢰를 확인했는데요. 특히 후반전에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한 이후 본격적으로 날카롭고 치명적인 패스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어시스트가 나온 것인데요. 이날 경기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어땠는지, 파리 생제르맹의 전술적인 변화는 어땠는지 주요 장면 통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랑스 리그앙 17라운드 경기를 마친 현재 파리 생제르맹이 가장 먼저 승점 40점에 도달하며 선두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메스를 상대로 3대1 완승을 거뒀는데요. 17경기 12승 4무 1패, 단 한 번의 패배가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완벽에 가까운 성적으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돌풍의 팀 니스가 벌써 두 번째 패배를 당한 가운데 승점 35점으로 밀려났고요. 모나코가 승점 33점으로 3위, 브레스트가 또 다른 돌풍의 팀으로서 4위까지 치고 올라왔고 릴이 5위, 마르세유가 6위로 전반기 일정을 마쳤습니다. 프랑스 리그앙은 총 18개 팀이 1부 리그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17라운드를 통해서 한 차례씩 모든 팀들을 상대해본 것인데요. 이강인 선수는 올 시즌 아시안게임 참가 그리고 부상 등의 문제로 인해 리그앙 경기는 총 10차례 출전했는데 1골 2도움으로 3개의 공격 포인트, 아쉽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점이 되는 패스라든지 경기의 운영이라든지 또 다양한 전술적인 역할 속에서 분명히 팀의 주전 자원이자 핵심 자원으로 자리를 잡았던 전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 선발 명단에는 덴벨레 선수가 없었죠. 벤치에도 없었는데 햄스트링 부상으로 다행히 이제 결식기가 있긴 하지만 당분간 뛸 수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최근 3백으로 포메이션을 가동하고 있는데 3-4-2-1로 표기가 됐고 리그앙 공식 중계에서도 3-4-2-1로 표기하면서 중앙 미드필드 자원인 자이르 에메리가 오른쪽 윙백 그리고 2선 공격 자원인 이강인 선수가 왼쪽 윙백으로 나선 것처럼 표기를 했지만 실제 운영은 달랐어요. 공격 라인에 바르콜라, 음바페, 무아니가 배치된 것은 맞지만 바르콜라와 무아니가 크게 양쪽으로 벌려서 움직여주고 오히려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비티냐와 두 명의 탑10, 두 명의 10번 공격형 미드필드에 가깝게 2선으로 배치가 되는 3-2-4-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가르테와 자이르 에메리가 두 명의 센터백으로 뛰었는데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이 3백의 위치거든요. 마르키뉴스 선수가 최근에 계속해서 오른쪽 센터백 내지 오른쪽 풀백까지 커버를 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갈 때 혹은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메잘라에 있을 때 이강인 선수 쪽으로 공을 잘 열어주는 그런 콤비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날 전반전에는 왼쪽에서 뛰었거든요. 왼쪽에 이강인 선수의 뒤쪽에 마르키뉴스가 배치되면서 3백의 위치도 바꿔봤다. 다닐루를 3백의 중심에 두고 보통 슈크리니아르가 또 왼쪽에 서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오른쪽에 슈크리니아르를 두고 마르키뉴스를 왼쪽에 두고 루이카 에르난데스를 쉬게 하는 선발 명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마르키뉴스가 왼쪽에 크게 벌려주고 슈크리니아르가 오른쪽, 다닐루가 맨 뒤에 스위퍼같이 움직여주고 우가르테 에메리가 투볼란치로 뛰었고요. 바르콜라 무아니가 사이드 라인에 붙어있고 이강인 비티냐가 음바페 뒤에서 지원하는 스루패스를 연결하는 형태로 경기를 했는데 사실 이러한 새로운 전술적 시도가 전반전에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했어요. 전반전 기록을 살펴보시면 파리 생제르맹이 무려 80%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슈팅 숫자는 겨우 3개에 불과했습니다. 3-1로 물론 메스에게 기회를 내준 건 아니지만 유효 슈팅도 1-0에 불과할 정도로 효율적인 경기를 하지 못했거든요. 실제로 파리의 전반전 기대 득점값도 0.38골로 한 골을 확실하게 넣을 만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골대 강타의 불운이 메스 쪽에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또 빅찬스가 전반전 내내 하나도 없었을 정도로 파리의 전반전은 답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파리의 후반전 경기력이 크게 살아났던 배경에는 위치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후반전 시작과 함께 오른쪽 날개로 배치되면서 음바페, 무아니가 투톱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러면서 오른쪽에 배치된 이강인 선수의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와 접고 들어오는 플레이를 통해서 공격의 활로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후반전에 거의 대부분의 골이 터지면서 파리 생제르맹이 승리를 했는데 후반전만 따로 놓고 기록을 보면 68%로 파리의 볼 점유율은 조금 낮아졌을지 모르더라도 기대 득점 값은 1.79골로 두 골을 확실히 넣을 만한 기회를 만들었고요. 슈팅 숫자도
10대2 무려 10개가 나왔죠. 전반전보다 3배 이상 슈팅이 늘어났고 유효 슈팅도 4대1 4개로서 전반전 한개와 비교한다면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반전에 빅찬스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반전에만 빅찬스가 3개 나왔고 그마저도 한 차례 빅찬스를 놓쳤다. 결국에는 후반전 경기력만 놓고 보자면 4대0, 5대0으로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경기력이 개선됐는데 그 배경에는 지금 사진을 보시는 대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사이드로 이동을 하고 바르콜라가 왼쪽 사이드로 이동했던 것, 그리고 무아니 선수가 지금 앞에 있고 은바페 선수가 뒤에 있는 걸 보실 텐데 은바페가 거의 프리롤에 가깝게 움직이면서 무아니가 최전방에 가고 은바페 선수가 전반전에 원톱 최전방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영향력이 더욱더 커지는 완벽한 이제 자유인으로서의 플레이를 보여줬고 우가르트 에메리의 투볼란치는 그대로인데 말씀드린 대로 마르키뉴스와 이강인의 호흡이 굉장히 좋아요. 또 이강인 선수의 뒤를 커버해주는 마르키뉴스의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후반전에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자 3백에서도 다닐루는 중앙에 멈춰있는데 슈크리니아르가 왼쪽, 마르키뉴스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이러한 또 움직임 조정도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전의 주요 장면에서도 사실은 이강인 선수를 추송해서 많은 플레이들이 나왔어요. 전반 9분에 이강인 선수가 이제 바르콜라가 사이드에서 공을 빼줬을 때 받아주는 왼쪽 메잘라로서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은바페 선수가 또 2대1 패스를 주고 받은 이후 다시 바르콜라에게 주면서 지금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무려 3명의 메스 수비에게 둘러싸인 상황을 야기하면서 공간을 만들었죠. 또 은바페 선수도 항상 수비를 몰고 다니니까 순간적으로 바르콜라를 프리하게 만들어주면서 바르콜라의 크로스 패스가 문전으로 들어갔는데 무아니가 침투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메스 수비가 6탄 방어를 막았어요. 사실은 이렇게 메스 수비 라인이 전반전에는 파리의 공격 선수들을 패스나 침투나 이런 것들을 이제 6탄 방어로 잘 막아내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 직후에도 잘라낸 공을 은바페가 빠르게 달려들어서 확보해내면서 비티냐에게 연결해줬고 비티냐가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골키퍼의 정면으로 차면서 막히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전반 11분에도 이강인 선수가 중앙에서의 허브 역할을 통해서 공격 기회를 창출했는데요. 센터백인 다닐루가 메스가 거의 전원 수비에 가깝게 경기를 했기 때문에 상대 지역까지 올라와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이강인 선수에게 패스를 했고 이강인 선수가 왼쪽 사이드를 파고드는 바르콜라에게 빠르게 이제 전진 패스를 내줬어요. 그리고 바르콜라가 특유의 속도를 살려서 바이라인까지 치고 들어간 이후 크로스 패스를 올렸는데 은바페 선수가 은바페답지 않게 이 크로스 패스를 슈팅하려고 했는데 빠뜨리는 상황이 나오면서 기회를 놓쳤죠. 은바페 선수도 최근에 최전방에서 조금 미진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상대의 집중 견제가 순간적으로 풀린 상황에서 공이 올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공이 이제 빠지는 그런 상황 속에 기회를 놓쳤습니다. 빅찬스 미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반 18분에는 또 이강인 선수가 강력한 전방 압박을 통해서 메스 선수의 수비 라인의 공을 따내면서 공격 기회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따낸 공이 또 한 번 왼쪽 사이드를 파고든 바르콜라에게 이어졌고 바르콜라가 또 한 번 문전으로 좋은 컷백 크로스를 보내줬는데 무아니가 침투에 들어왔지만 수비가 달라붙어서 조금 괴롭혀주면서 터치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공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결정적인 슈팅으로 연결은 안 됐지만 이강인 선수가 계속해서 바르콜라에게 어시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기점 패스로서 만들어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메스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24분에 있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 배치됐던 공격수 케르코프가 역습 상황에서 치고 달리기로 배후 공간을 무너뜨린 이후 크로스 패스를 연결했는데 이 크로스 패스를 다닐루가 헤더로 잘라냈어요. 잘라낸 것이 오히려 이제 자책골이 될 뻔했습니다. 골대를 맞고 튀어나오지 않았다면 자책골이 될 수 있었는데 사실 다닐루 선수가 이 장면이 좀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그 외에 많은 이 역습 상황을 몸으로 차단하는 좋은 수비를 펼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 장면 이후 계속해서 이제 이강인 선수를 통한 파리의 공격 전개가 있었는데요. 전반 31분에는 무아니가 왼쪽으로 넓게 이동해 주면서 중앙에서 왼쪽 사이드로 빠져나가는 이강인 선수를 향해서 스루 패스를 줬어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왼쪽 사이드를 혼자 파고든 이후 은바페 선수가 문전으로 들어오니까 마무리 패스를 넘겨줬는데 크로스 패스를 넘겨줬는데 이 크로스 패스도 메스 수비가 또 몸을 던지면서 헤더로 차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전 이강인 선수가 많이 기점 패스를 뿌렸음에도 좋은 장면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후반전에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이동하자마자 파리가 선제골을 터뜨리게 됩니다. 후반 시작 4분 만인 49분에 센터백인 다닐루 선수가 역시 상대 지점까지 넘어와서 전진 패스를 줬고 에메리 선수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차지하면서 공을 받은 이후 본인에게 수비 압박이 오니까 사이드로 벌려서 수비를 떨쳐내고 있던 이강인 선수에게 공을 뽑아줬죠. 이강인 선수가 이 공을 받은 이후 수비가 달라붙으니까 왼쪽으로 탁 쳐서 제쳐내면서 왼발로 크로스하기 좋게 차놓고 감아서 올렸는데 왼발로 감아 들어온 크로스가 날카로운 게 사실 배후 로빙 스루 패스처럼 넘어가거든요. 수비와 골키퍼 사이 공간을
뻥 이제 띄워서 뚝 떨어지게 만드는 크로스가 들어오니까 수비수들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고, 무아니와 은바페 쪽으로 수비가 다 몰려있는 가운데 비티냐가 바깥에서 들어가니까 메스 수비수들이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 패스를 비티냐가 바깥에서 들어와서 논스톱 슈팅으로 골문 구석으로 찔러 넣으면서 파리가 답답하던 공격에 혀를 뚫을 수가 있었고, 그 중심에 이강인 선수의 칼날 같은 크로스가 있었던 것이죠. 올 시즌 말씀드린 리그왕 2호 어시스트를 통해서 이강인 선수의 발끝에서 골이 나왔고, 이 골이 이강인 선수가 상당 부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골을 넣자마자 비티냐 선수가 손가락으로 이강인 선수를 딱 가리킵니다. 너가 만들어준 골이야, 고맙다라는 표현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강인 선수가 비티냐의 이제 손짓에 반응해서 다가오면서 함께 포옹하고, 또 비티냐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뒷머리를 잡고 고마워하는 그런 셀레브레이션까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강인 선수를 통해서 파리의 공격 상당 부분이 나왔는데요. 51분에는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들어오고, 마르키뉴스가 오른쪽 센터백인데 오른쪽 윙백처럼, 오른쪽 풀백처럼 이동해서 사이드를 점유해주면서 이강인 선수에게 공간의 폭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받은 은바페가 바로 이제 터닝 슈팅을 시도했는데 아쉽게도 골키퍼 정면으로 흘렀죠. 이강인 선수도 주고받고 들어가려고 이동하면서 수비를 분산시켜주는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슈팅의 정확성이 조금은 아쉬웠고요. 54분에는 에메리 선수가 공을 끌고 올라가서 오른쪽에 있는 이강인 선수에게 넘겨줬고, 이강인 선수가 선제골 장면처럼 또 한 번 왼쪽으로 치고 접고 들어오면서 왼발 크로스 패스를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무아니가 헤더 슈팅을 가져갔지만 아쉽게도 이 헤더 슈팅이 크로스바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파리는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한 가운데 60분에 추가골을 넣게 되는데요. 이 장면은 바르콜라가 공을 운반에 들어온 이후 무아니가 중앙에서 확실히 영향력이 더 커졌어요. 수비를 등진 채 공을 지켜내면서 비티냐에게 공을 다시 내줬고, 비티냐가 은바페 선수에게 밀어준 공, 은바페가 이번에는 왼쪽 이제 사이드 바깥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면서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골문 파포스트 상단 구석으로 찔러 넣는 솔로 플레이를 통한 원더골로 해결을 했습니다. 이 골을 통해서 조금은 아슬아슬하던 리드가 안정적인 리드로 바뀌었고, 에니케 감독도 그 이후에는 선수 교체를 통해서 다양한 선수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65분에는 센터백 슈크리냐를 빼고 리카 에르난데스를 투입했고요. 68분에는 무아니를 빼고 아센시오를 투입했는데, 사실 무아니 선수가 이제 중앙으로 이동해서도 계속해서 굳은 일만 하고 본인도 골을 넣지 못했고, 최근에 이제 비판 여론도 있다 보니까 조금은 어두운 표정으로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교체 이후에 메스 역시 대응하는 교체가 있었거든요. 71분에 엘리소르, 70분에 사넬 투입하면서 공격적인 카드를 꺼냈고, 그 직후 72분에 카마라의 코너킥을 위돌이 니어포스트에서 잘라먹는 헤더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2대2를 만드는 추격골을 넣었습니다. 파리의 안정적이던 리드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릴과의 경기도 그렇지만 최근에 리그한 경기에서도 파리가 압도하지 못하고 아슬아슬한 경기들, 승점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들을 맞이했기 때문에 갑자기 경기가 이제 긴장감이 넘쳐졌거든요. 이런 가운데 79분에 바르콜라가 왼쪽 측면에서 밀어준 공, 은바페가 단독 돌파로 문전까지 치고 들어가서 슈팅을 했는데 메스 수비를 맞고 굴절되면서 반대쪽으로 흘렀어요. 이때 오른쪽 사이드에 있던 이강인 선수가 잘 들어와서 슈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메스 수비가 온몸을 던진 슬라이딩 태클을 통해서 이강인 선수가 공을 받기 직전에 툭 건드립니다. 만약 여기서 놓쳤다면 이강인 선수가 가볍게 빈 골문에 득점할 수 있었던 장면인데, 정말 메스의 호수비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골이 좀 무산된 장면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장면 직후인 83분에 메스 수비가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아요. 백패스를 하던 것, 골키퍼에게 안정적으로 공을 보내려고 했던 것을 은바페 선수가 포착해서 잘라낸 이후 골키퍼까지 제치면서 3대1의 쐐기골을 만들었습니다. 이날 또 은바페 선수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생일 자축포를 기록했던 장면인데요. 3대1이 된 이후 후반 추가 시간으로 돌입하면서 엔리케 감독은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 은바페 선수의 친동생이죠, 에단 은바페를 우가르테 대신 투입하면서 리그왕에 출전 기회를 줬고요. 또 바르콜라와 이강인 선수도 빼주고 솔레르와 하무스까지 투입했는데 잔여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별다른 장면 없이 파리의 3대1 승리로 경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프랑스 리그왕 전반기 일정이 마무리가 됐고 겨울 휴식기에 들어가는데요. 휴식기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본래 지난 여름에 치렀어야 하는 프랑스 슈퍼컵 트로페 데 샹피옹 경기를 1월 4일 목요일 새벽 4시 45분에 치르죠. 지난 시즌 쿠프 드 프랑스 우승팀인 툴루즈와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아쉽게도 이강인 선수는 이제 아시안컵 차출 1월 2일부터 클린스만호에 합류하기 때문에 이 경기부터는 함께하지 못합니다. 1월 8일 새벽에 있는 하부 리그팀 레벨과의 쿠프 드 프랑스
프랑스 64강전 이후 1월 15일부터 프랑스 리그앙 후반기 경기가 시작되는데요. 랑스전, 브레스트전, 스트라스부르전 그리고 한국 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우승할 경우에는 릴과의 2월 11일 주말에 있는 경기까지 이강인 선수가 최대 6경기를 파리에서 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한국 대표팀은 말씀드린 대로 이미 국내파 소집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12월 26일부터 국내에서 훈련을 하다가 아랍에미리트로 먼저 1월 2일에 넘어가서 여기서 훈련 캠프에서 친선 경기 1월 6일에 서아시아 팀과 경기한 이후에 1월 15일 이제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바레인과 첫 경기로 아시안컵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김민재 선수 유럽 최고의 선수로 꼽히고 있는 각 포지션별 최고의 월드 클래스 선수들을 통해서 한국 대표팀이 60여 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이룰 수 있을지 아시안컵 소식도 한준TV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